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지만 그냥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살짝 저리고 피가 잘 안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냥 주무르고 말았던 적이 있나요? 소변을 볼 때 평소보다 거품이 더 많이 생기는데도 그냥 물줄기가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적은요? 이런 사소한 일들은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봤고 대부분 별일 아닌 것으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별일 아닌 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찌릿하게 아프거나 숨이 찰 정도로 몹시 피곤해야 비로소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속에는 아무 말도 없이 신호도 강하게 보내지 않은 채 조용히 버티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은 힘이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목소리를 냅니다. 신장은 그런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매우 끈질겨서 기능의 90%가 이미 망가져도 사람은 일상생활을 거의 평소처럼 할 수 있으며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몸에 차기 시작하고 숨이 무겁고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쉽게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방금 말한 가벼운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나 일시적인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과정은 완전히 스스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신장의 손상은 하중을 버티는 벽에 생긴 금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이 퍼져나가면 결국 벽 전체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계곡을 흐르는 물과도 같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마르고 강바닥이 갈라지고 나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신장질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누구에게나 듣기 괴로운 말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되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경우가 그런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일상에서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은 충분히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신장이 망가져도 통증이 없는지, 당신이 그동안 놓쳤던 중요한 신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어떤 채소는 먹어야 하고 어떤 채소는 피해야 신장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상한 증상이 생길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고 스스로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수다 나누듯이 가볍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주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제가 더 많은 유익한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신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당황함과 두려움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누군가가 이것들을 미리 말해주기만 했어도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며 제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로 시작했지만 결국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평범한 작은 변화들만으로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의 건강은 약이나 기계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매 끼니, 매 모금의 물, 수면 습관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몸의 신호를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관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신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허리 뒤쪽 어딘가에 있는 작은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구조와 기능을 깊이 이해하면 신장은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조용히 움직이는 조정센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직업에서는 신장을 서울의 큰 아파트에 있는 정수 시스템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지만 정수 필터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 건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지만 단지 미리 경고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매일 2개의 신장은 약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야 합니다. 이 수치를 들으면 제 환자들은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주먹만 한 작은 기관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독소를 제거하고 물과 염분,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을 관리하고 심지어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의 강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신장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이나 피부처럼 회복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곳에 생긴 상처는 영구적입니다. 왜 신장이 90%나 망가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 질문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신장은 보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30%의 세포가 손상되면 남은 세포들이 2배로 일하려 합니다. 60%가 손상되어도 남은 부분이 부족한 일을 대신하려 애씁니다. 그렇게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버팁니다. 작은 회사에서 몇 명이 퇴사하면 남은 직원들이 일을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 남는다면 아무리 유능해도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버티고 바로 그 조용함이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신장을 손상시키는 원인 중 병원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되어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때로는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혈당만 조금 더 잘 관리했더라면 신장이 이렇게 큰 부담을 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단 커피를 즐기며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습관이 있어 당뇨병이 점점 더 젊은 층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혈압 역시 또 다른 조용한 적입니다. 높은 혈압은 강한 물줄기가 계속 관에 부딪히는 것과 같아 관벽이 점점 닳고 찢어지게 만듭니다. 신장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혈관이 있는데 이런 압력을 오래 견뎌낼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김치, 뜨거운 국, 찌개 같은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어 혈압이 항상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고혈압으로 인한 신부전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수년 동안 소금을 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인한 신부전도 있습니다. 이 병은 종종 감기 이후에 또는 면역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났을 때 생깁니다. 사구체신염은 신장의 여과 시스템을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에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병의 진행 속도는 느리고 조용하며 가끔은 우연한 검사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매우 흔한 질환인 다낭성 신장병은 신장 내부에 수많은 물혹이 생기게 합니다. 이 물혹은 해마다 커지며 정상 신장 조직을 눌러 손상시킵니다. 환자는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거나 신장이 커진 것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입니다. 이것은 제가 늘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이라고 해서 모두 신장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영양제,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한약 성분들도 신장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약이 몸에 좋다고 믿고 오래 복용한 뒤 검사 결과에서 심각한 신장 손상이 나타난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약한 신호를 보냅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쉽게 피곤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가려움이 생기고 야간뇨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너무 모호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고 혈압이 급격히 오를 때에서야 병원에 오곤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이해시키고 싶은 점은 신장병은 노인의 질병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연이은 커피 섭취,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수면, 이런 생활을 하는 한국의 젊은 층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신부전의 진행을 충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절망적인 상태라고 생각되던 환자들이 식습관을 바꾸고 혈당과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호전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어떤 음식이 해롭고 어떤 음식이 신장 회복을 돕는지 아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들은 아주 작고 아주 미약하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신부전은 소리를 내며 오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신호 중 하나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품이 단지 소변 줄기가 강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너무 오래 남고 맥주 거품처럼 물 위에 붙어 있다면 그것은 단백질이 신장의 여과막을 통과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 붓는 경우입니다. 수없이 많은 진료에서 저는 다리가 부은 이유를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신발이 작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더 이상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입맛 저하를 호소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쁜 일상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도 환자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생야채, 야채가 많이 들어간 국, 건강을 위해 마시는 야채 주스를 즐겨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일부 채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중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환자로 매일 아침 야채 주스를 마시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스에는 칼륨이 매우 높은 식재료 2가지가 들어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혈중 칼륨이 너무 높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올바른 사람, 올바른 방식에 따라야 비로소 좋은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해야 하는 채소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입니다. 건강에 좋은 황금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과도한 칼륨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버섯, 특히 양송이도 칼륨이 높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호박, 상추, 특히 고기 먹을 때, 그리고 감자와 고구마 같은 전통 음식 재료들도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경우 칼륨 농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조금만 먹었다고 말하지만 그 조금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과할 수 있습니다. 칼륨뿐 아니라 어떤 채소는 옥살레이트 성분이 많아 체내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토마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서양식 샐러드를 자주 먹으며 시금치와 토마토를 많이 섭취한 탓에 결석이 반복된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결정이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지가 아닙니다. 어떤 채소든 먹을 때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절과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도 데치거나 2시간 물에 담가두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 30-50% 정도 줄어듭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얇게 썰어 찬물에 담가두면 칼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방법들이 매일 조금씩 약해져가는 신장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로운 채소를 피하는 것뿐 아니라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신장에 편안한 채소를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흔히 신장의 내 친구라고 부르는 4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오이가 영양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이에는 실리카가 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칼륨 함량이 낮아 대부분의 신장 환자에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단, 절임이나 장아찌는 피해야 합니다. 소금은 혈압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제가 사구체 역과율이 낮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채소입니다. 혈액을 정화하고 과부하 상태의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성분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생양배추를 고기와 함께 먹거나 가벼운 샐러드로 자주 먹는데 이런 방식은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김치나 절인 양배추는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보호막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체내 산화 독소가 쌓이기 쉬운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그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당근은 약간의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는 요리를 좋아하던 어느 고령 환자에게서 제가 배운 작은 비법입니다. 그 환자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신장 상태를 많이 호전시켰습니다. 마지막은 무입니다. 한국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는 해독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무 속의 소화 효소가 노폐물을 분해하고 염증을 줄이며 배뇨를 돕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환자에게 무를 자주 먹도록 권한 적이 있는데 대신 국물만 먹지 말고 싱겁게 간한 뒤 무건더기를 꼭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의 부종이 크게 줄어들었고 본인도 매우 놀랐습니다. 환자들이 어떤 채소가 자신의 몸에 맞는지 이해하면 그들은 몸의 변화를 아주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신장의 건강은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한 그릇의 국, 한 접시의 채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저는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신부전 상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환자를 떠올릴 때면 지금도 처음처럼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분은 늘 눈빛이 밝았지만 그 속에 의사만이 알아볼 수 있는 걱정을 숨기고 있던 72세 여성 조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추운 어느 오후 할머니는 두 다리가 부어서 슬리퍼조차 신지 못한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사구체 여과율이 35 매우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제가 마주 앉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심스럽게 여쭙자 할머니는 그동안은 그저 좋아하는 음식만 드셨고 혈당을 거의 재지 않았으며 혈압도 자주 측정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나이에는 먹는 즐거움이 몇 안 되는 기쁨이고 짭짤한 찌개, 뜨끈한 국, 얼큰한 생선조림은 할머니에게 젊은 시절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기쁨들이 시간이 지나며 신장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처럼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을 때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담긴 눈으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은 너무 늦은 건가요, 선생님? 그 질문은 언제나 저를 오래 생각하게 합니다. 환자들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는 기능을 일부 회복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염식, 칼륨 조절, 규칙적인 걷기, 진통제 완전 중단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드렸습니다.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셨고 오래된 습관처럼 김치찌개와 생선조림이 생각났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리 부종이 줄고 저녁마다 꽉 끼던 옷이 헐렁해졌으며 무엇보다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40분씩 걷는 것이 할머니께 젊어진 듯한 기분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음식에 넣는 소금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맛있게 조리하는 법을 찾아냈단 말에 저는 할머니의 미소에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사구체 역과율이 41호, 그리고 연말에는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저와 할머니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수치였습니다. 결과지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한참 뒤에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네요. 작은 변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였어요, 선생님. 그 말은 제게 이 직업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할머니가 동네의 건강 전도사가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 동년배 몇 분과 모여 양배추를 싱겁게 요리하는 법, 오이를 건강하게 먹는 법,
그리고 무국을 소금 없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건강해지는 기쁨으로 채워져 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두려움을 동력으로 바꾼 흔치 않은 분이셨습니다. 조용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 같은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을 줄이고 올바른 채소를 선택하고 매일 걷기, 그저 그것만으로도 몸은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거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그 작은 변화들을 한 달,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느냐입니다. 신장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충직한 기관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 짠 식사, 늦은 밤의 피로, 오래 지속된 스트레스, 그리고 당신이 신장을 위해 노력한 작은 행동들까지, 그리고 당신이 신장을 이해하고 돌보기 시작하면 신장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건강으로 보답해 줍니다. 저는 어떤 건강 여정도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한 시작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한 접시의 채소, 한 그릇의 국,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들이 신장을 쉬지 않고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신장은 그 변화를 반드시 감사함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고 평온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